안녕하십니까.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 오늘도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타로의 성격 유형 사주와 타로를 비교해서 보면서 성격 유형을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게 어떻게 나의 성격 유형을 찾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성격 유형을 찾고 나서 그 성격들이 내가 몇 번 유형인지를 찾았으면은 그 유형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의 성격유형의 특징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 카드를 골랐었으면은 생애 카드를 고르고 나면은 그 생애 카드가 운으로 막 돌아옵니다. 운으로 돌아올 때 어떤 성향이 어떤 몇 번의 성향 운이 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0번의 바보죠. 바보는 크게 말하면은 숫자상으로 더해서 자연수를 더해서 0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22번으로 치환해서 생각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0번의 바보는 숫자상으로 따지면 22번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모든 거는 타로 카드는 그림입니다. 그림이기 때문에 그 그림이 풍기는 어떤 의미,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 그림이 우리 눈으로 어떻게 보이는가, 어떤 성향인가에 대해서 우선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카드를 벗어나서 설명하지는 않고요. 때로는 그 카드가 그림에 나타나 있는 의미의 뜻이 그 성격이든지 나중에 이제 카드 읽기에 리딩할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카드가 그림으로 보일 때 어떤 성격인가를 우선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시간에 수업하는 내용들은 떻게 말할까요? 뭐 전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카드 읽기에서 그림 읽기보다는 이제 타로 리딩할 때보다는 이거는 계산을 해서 더해서 내 성격 유형이 몇 번으로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 읽기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원적으로는 조금 다르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드 읽기부터 한번 성격 유형에 대해서 설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상 얘기하지만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보완해서 설명해 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0번의 바보죠. 그래서 성격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한 곳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음, 카드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길을 떠나가고 있는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걸 따지다가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은 사각형의 틀 안에 있죠.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요.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규격과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바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또 카드의 전체 의미를 설명합니다만은 바보가 메이저의 길을 떠나면서 그 하나하나 거치는 과정에서 습득하는 능력들을 나타내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바보가 길을 떠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작이란 틀이 있으면은 뭐랄까 딱 얽매이거나 겁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틀에 얽매이게 됩니다. 근데 바보는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22번입니다. 이 바보는 0번은 아니고 22번의 성격 유형을 말을 하는데 그래서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키고 자기 하고 싶고 재미있는 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화를 내거나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시키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때로는 도망을 가거나 회피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직 생활이나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에는 지겨워하며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책임지는 일에도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 너무 책임이 무겁거나 어렵거나 힘든 일을 하게 될 때는 좀 아까 얘기했듯이 도망이나 회피하는 기질도 있더라. 그래서 책임을 안 진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기에 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는 그래서 이제 도망 회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분야, 힘들고 재미없는 분야를 접하게 되면 쉽사리 실증도 느끼고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문의 성향은 일단 재밌어야 되고요.
자기가 또 흥미를 느껴야 되고 또 이러저러한 어떤 상황들에 뭐 좀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것들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뭐 나중에 비록 성과가 클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렵고 힘들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실증을 잘 낸다, 이런 의미의 뜻의 설명입니다. 또 어떤 한 분야의 일을 오래 계속한다거나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에서는 쉽게 흥미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짧게 하는 것보다는 뭐 출퇴근, 아무래도 조직 생활의 제일 번은 출퇴근이지요. 근데 출퇴근에서부터 반복적이고 루틴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0번의 바보 성향의 사람은 성격 유형들은 그런 어떤 반복적이고 흥미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재미없어 하지요.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아주 밝은 성격이고 긍정적인 성격이고 명랑하고 웃음을 많고 대개 사람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관계 맺기를 잘합니다. 또 시간관념은 철저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약속을 안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 꼭 어떤 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가끔 늦기도 하고 뭐 지켜야 할 일이 있었을 때는 조금 회피하기도 하고 이런 말이겠죠.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성도 강하고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다는 뜻이지요.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많고 신기한 것, 해보지 않은 것에 쉽게 빠져들며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되기도 한다.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 흔히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된다 말하면 오지랖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틀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얘기의 성격들은, 그래서 크게 말하면은 바보는 이제 흥미가 있어야 된다 제일 먼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또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얼마나 살기 재밌겠습니까? 근데 해야 할 일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바보 성향의 사람들은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우선으로 하고요. 또 아주 긍정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 될 거야. 사람의 분위기도 막 띄우면서 주변하고 어떤 관계 맺는 것들도 잘 하고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의 운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생애 카드를 더해서 계산을 해봤죠.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내 생애가 어떻게 이제 성격 유형, 운의 흐름과 이렇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조화롭게 흘러가는가, 때로는 몇 살 때 어떤 운이 오는가에 대해서도 생애 카드 설명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22번의 바보 성향은 22번의 운을 만나게 됐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1년 1년 단위에 오는 세운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타로카드에서는 연운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운과 연운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이제 세운은 사주에서 보는 거고요. 타로에서는 연운 카드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운은 그 해년 2021년 뭐 나의 생일이 뭐 9월 8일이다. 그러면은 9월 8일을 더해서 생일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나의 양력 생일은 변하지 않고 연도만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거는 연운 카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해 운을 보는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운의 운은 계속 변하겠지만은 이 어떤 날짜는 생일은 내가 태어난 생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운 내년 되면은 뭐 2022년 9월 8일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생일은 그대로 가지만은 연운 카드니까 연의 운은 바뀝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2번의 운을 이제 22번의 카드를 연운에서 만났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러면은 긍정적인 운세입니다. 왜냐, 이제 바보 카드 자체가 워낙 긍정적인 성향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이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풀려갑니다. 대체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뭐 모든 게 다 풀리겠습니까마는 대략 풀려간다. 원하는 것들을 대체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움직일 일이 생기고 변동하고 이동하고 바꿀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좀 어떻게 말할까요? 뭐 이렇게 걸어가는 그림이다 보니까 내가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이고, 때로는 여행이라든가 직업적인 어떤 이동이라든가 뭐 이사라든가 자리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의 의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일이 생기고
변동하고 이동하고 바꿀 상황입니다. 근데 카드는 0번의 바보 그림의 카드는 내가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그럼 변화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렇게 의미를 설명할 때는 긍정적인 그림의 카드니까 나쁘지는 않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줄 보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이면 성취를 한다. 그러니까 바보 그림의 카드는 긍정의 변화, 긍정의 그림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동하고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긍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거나 변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때로는 어떤 이동수가 있는데 변동수가 있는데 걱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운을 걱정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되면은 성취가 있을 것이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전도 성과가 있을 것이고 움직이게 되면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연애도 행동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연애운 같은 걸 말을 할 때는 뭐 대체로 내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라.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말고 뉴페이스를 찾아간다고 뭐 여자를 때로는 이성을 사귀고 싶어서 길을 떠납니다. 때로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겠지만은 그 뉴페이스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더 신경 써라. 아무래도 카드 그림에서 이 바보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보 옆에 강아지가 한 마리 짖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는 나를 보고 짖고 있는데 나는 그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움직여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 있거나 가만히 있으면 되지는 않습니다. 움직이면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것이 있었을 때는 그대로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그만큼 성취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의 뜻이지. 가만히 있는데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땅에 누워서 이렇게 감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감이 얼굴에 팍 하고 떨어지겠지요. 그러다 보면 온 얼굴에 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감을 먹을 게 그렇게 별로 없고 또 때로는 사방에 팍 퍼지다가 보니 그렇게 실속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일 때는 이 바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감이 떨어지는 거는 맞다. 굳이 이제 뭐 자연의 섭리를 비교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움직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감나무 밑에서 바닥에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지는 말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감나무에서 감 바로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은 먹을 게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옆으로 튀는 게 적으니 감도 먹고 실속도 다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었을 때는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갖고 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바보의 운은 아까 설명했듯이 흥미있고 재미있고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또 사람하고 긍정의 관계를 맺어가고요. 조금 심성이 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한 감정이 잘 없습니다. 또 격렬한 다툼 같은 거 충돌 이런 문제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도 싫은 성향의 사람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운에서도 긍정적인 운세니까 움직일 일이 있었을 때도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움직여라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1번의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의 마법사입니다. 0번의 바보가 길을 떠나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마법사죠. 비록 단어가 의미가 마법사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현상에서 비록 눈 속 의미가 말았건 우리 눈앞에서 뭐든지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뭐든지 없애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지요. 어떻게 말하면은 창조주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없앨 수도 있고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무한한 능력이 있고 창조주의 능력 없는 걸 만들어내니까 그런 능력까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1번의 마법사의 성향은 재주가 많고 뛰어나며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내가 어떠한 기존에 없던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자입니다. 이런 의미의 설명이겠지요. 아이디어가 있지만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며 상대의 능력이 부족함을 꼬집고 빈정거리기까지 한다. 이제 이런 의미는 내가 우리가 흔히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훌륭한 선수는 훌륭한 감독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스포츠계 속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천재적인 선수는 나는 모든 것을 쉽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가 가르치는 어떤 제자들은 그만큼 쉽게 못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왜 못해? 뭐냐?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능력함, 부족함을 꼬집고 빈정거리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자신은 쉽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못하다 보니 왜 못해? 라고 하면서 꼬집고 빈정거린다. 이런 말이겠지요. 뛰어난 능력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뜻이죠. 어떤 일에도 몰두하게 되면 매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필이 한번 확 꽂혀서 한번 딱 집중하게 되면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런 말이겠죠.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일과 조직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며 시간관념과 출퇴근이 정확하지 않다. 앞에서 0번의 바보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좀 출퇴근, 조직생활 이런 게 좀 익숙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마법사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이제 마법사는 내가 한번 이렇게 뭘 만들어내고 발명과 창의적인 기질이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마법사가 한번 뭘 발명하려고 어떤 집중하는 일이 한번 딱 생기면은 밤새 일하기로 하고요. 출퇴근 시간이 개념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아주 집중적으로 뭘 해서 주변에 뭐라 그러더라도 나 자신의만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할 때는 24시간 일도 하기도 하지만은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서 잠자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었을 때는 내가 기분이 안 내키면 일하기 싫을 때는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시간관념에 대한 문제, 때로는 마음이 내킬 때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조직 생활은 제일 먼저 이제 출퇴근이 요즘에 많이 희석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출퇴근에 대한 개념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법사는 그런 기질은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승부욕이 강해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며 능력 없는 윗사람이나 동료 아랫사람을 무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자기가 하게 되면 대체로 성취를 해왔습니다. 성취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못하다 보니까 조금 무시하고 조금 알로 보면서 하찮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도 되겠죠. 자신이 바라보는 목표가 없을 때는 매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만 뭘 해야 될지 흔히 말하면 멍 때리고 이렇게 뭘 바라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었을 때는 아주 스트레스 받는다. 할 일이 없었을 때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워커홀릭적인 기질이 있으니 상대방과 원만하거나 주변 사람과 친분을 쌓거나 감정을 나누거나 이러지는 못하겠지요. 대인관계의 폭이 넓지 못하여 친한 사람과 때로는 마음 맞는 사람과도 함께 한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넓지 못하고 자신의 자기가 하는 분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든가 같이 하는 동료, 흔히 말하는 코드가 맞는 사람과는 아주 깊이 사귀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만큼 깊이 사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요. 자신도 상대에게 배려하는 마음도 약할 뿐더러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듯이 이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배려 이런 건 없습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성공을 위해서 여러 방면의 지식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관심 있는 한 분야에서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성과가 나오길 때까지 매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워커홀릭의 성향이지요. 그래서
이 마법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걸로서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창조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의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법사의 1번의 운에서 만나게 될 때는 그런 연운 카드에서 1번의 운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올해의 운세는 긍정적이다. 성취하는 바가 얻을 수 있는 해다. 그래서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일정 부분 성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워서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은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 뚜렷한 이런 거는 없겠지만은 사람하고 감정 나눔이라든가 사람하고 의가 상하거나 다툼 충돌 이런 거는 생길 수 있겠다. 왜냐? 내가 배려를 좀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 이해를 해준다라든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도 성과가 있을 것이다. 능력을 발휘하니까 금전의 성과겠죠. 연애도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연애 문제는 조금 복잡다단합니다. 이제 내가 성과를 얻기는 합니다만은 이분이 한 사람한테 오래 집중하는 성향은 아니다가 보니 이제 새로운 변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는 의미도 되겠지요.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연애운에서는 변화운이 있습니다. 있는 거는 변하기도 하고 없는 거는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의미의 설명이겠지요. 잘 이루어진다고 과유불급이란 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성과는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이룬다 하지만은 그 성과와 능력의 운은 나 혼자만의 성과가 이뤘다라고 말하지 말란 뜻입니다. 내가 잘나서 뭘 얻은 게 아니고 주변 사람과 어떤 협조해서 서로 도와서 결과물이 나왔지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 만들었다 이런 어떤 천상천하 유아독존 느낌으로 얘기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의미의 뜻이겠죠. 과유불급. 그래서 마법사열을 운에서 만나게 될 때는 이 과유불급이란 말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모든 걸 다 했으니까 모든 걸 내가 먹어야 된다. 내가 모든 성질을 다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조금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법사 이제 0번의 마법사의 성격 유형과 마법의 이제 어떤 운에서 만났었을 때 0번의 운을 22번의 운이겠죠. 22번의 운을 만났었을 때 그 다음에 마법사의 운을 만났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요거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조금 짧은 듯 하지만은요.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